북한 금수저 과연 군대 갈까요? 오늘은 북한 금수저들의 군사복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금수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금수저가 되겠죠. 국방장관 이런 이제 스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수저. 그리고 이 사진은 조선노동당 구차대의 사진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북한 제1선에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이제 착취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한 군수저들이 두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 군수저들은 과연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보통 상위 1%의 군수저들은 김정은 앞에 여기에 앉아 있고요. 나머지 상위 2%에서 5%들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이렇게 군수저들이 이제 뒤쪽에 가서 앉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에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회의에서 자거나 하품하거나 뭐 건성건성 박수치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단지 왕에는 김정은의 눈에 띄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의 눈에 띄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김정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수저들의 좌우명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하지만 금수저의 상위 1%는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상위 1%의 금수저는 김정은과 함께 이동하고 함께 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담배 피고 많은 걸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이제 샤워도 자주 하고 이도 자주 닦고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 부장동무 오늘 아침에 샤워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총살은 안 당하지만 직위가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분이죠. 이제 고사총 맞고 이제 하늘의 별이 되신 전 국방장관 이제 현용철이란 분인데 이분이 북한군 대회에서 졸고 있는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청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사진을 보면 사실 이분이 졸아서 죽은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일단 눈이 작아.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들면 이 눈꺼풀이 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눈꺼풀이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쌍꺼풀 수술을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눈이 좀 이제 작은 데다가 밑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반대파가 졸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눈이 졸고 있는 눈처럼 보여. 참 가슴이 아프지만 이렇게 해서 이분이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청 맞고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최대한 이 아저씨 이제 정훈이 아저씨의 보다 이제 멀리 있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운수저들이 앉아 있고 나머지 2%에서 5% 금수저들은 다 이렇게 뒤로 도망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금수저들의 병력 비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이 병력 비례는 인터넷에서 제가 한국형 병력 비례를 찾아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 권력 사용, 집 앞에 없던 군무지를 만들어서 군사복무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아들 이번에 군대 가는데 그 집 앞에 자리 하나 만들어봐. 담당자가 그러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요. 아니 이번에 전례를 만들면 되지. 빨리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집 앞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시키는 경우 북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국적 취득 이제 군대 갈 나이 됐을 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 안 가는 경우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북한은 불가능해요. 대신에 탈북하면 가능합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12살에 탈북해서 북한에도 군대를 안 갔고 여기 와서도 군대를 안 갔어요. 자, 그렇다면 신체 손상, 손가락 절단. 북한에서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총 쏘는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면 군대를 안 가요. 하지만 나머지 기타 장애는 군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젊은이들이 두 번째 손가락을 절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현상이 있고 체중 감량 이거는 사실 없어요. 북한은 그렇게 체중이 많거나 적거나 해서 군대를 안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건 뺄게요. 안까지란 눈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 군대 안 가는 경우 사실 저는 왼쪽 0.3 오른쪽 0.7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체 검사를 1.0 정상으로 만들어서 군대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가능하고 이제 귀신이 보인다. 이런 경우는 북한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맥과 뇌물 이건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한국에서 이제 병무청하고 의사들 간에 어떤 이제 자기들끼리 짜고 병역비를 했을 때 1998년도 2,700만 원이 고가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 환율을 계산하니까 한 18,000달러 정도 되는데 북한은 한 1,500에서 2,000달러만 주면
사실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있었던 사건 시나리오대로 이제 연기해서 119 신고하고 뭐 약물 계속 타먹고 뭐 그런 이제 뭐 진술 확보하고,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북한에서는 간단하게 병역 비리를 해서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복잡한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수저들이 이런 병역 비리를 사용하냐? 이런 평범한 병역 비리는 시시해서 하지 않습니다. 평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이제 스케일이 큰 비리만 저지르죠. 그리고 북한의 모든 남성은 군사복무 이력이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은 별 이유 없으면 다 군대를 가요. 특히 남자는 제대 군인이 아니면 사회에서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군수저에게 군대는 잠깐 놀러가는 놀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군수저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병력 비리를 이제 저지르죠. 그래서 그 군수저들이 군대에서 저지르는 병력 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수저를 오리지널 금수저 상위 2%에서 3% 되는 금수저와 짝퉁 금수저 상위 4%에서 5% 되는 금수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들이 이제 군대에서 저지르는 비리는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북한형 병력 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리지널 금수저 이제 군대 갑니다. 자, 보통 북한은 1차는 3월에서 4월 말, 2차는 8월에서 9월 말 두 번에 거쳐서 신병을 뽑거든요. 그런데 보통 금수저는 1차에 군대를 갑니다. 왜냐면 군대는 하루 1시간 먼저 간 사람이 선임이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나는 오늘 군대에 갔고 다른 내 친구는 내일 군대를 오면 나는 그 친구보다 나는 선임인 거예요. 북한은 이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군대를 가는 게 좋아요. 이제 17년간 구미야 어기야 키운 아이들이 한시라도 또 잘못될까봐 금수저의 부모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하지만 아이들은 뭐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니까 아무 걱정 의심 없이 마냥 웃고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차역에는 금수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이들 모두가 다 함께 군대를 가잖아요. 그들이 똑같은 군복을 입었어도 여자친구를 대함에 있어서 금수저와 흑수저가 차이납니다. 보통 여자친구들이 오빠 기다릴게요 라고 하면 흑수저들은 애미나이 미치지 않아? 다른 남자 찾아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군대를 가면 10년 동안 편지 한 통 할 수 없고, 편지는 해도 그 편지가 1년 후에 도착할지 뭐 2년 후에 도착할지 모르고 단 한 번에 휴가도 못 오고, 그렇다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고 그냥 다친 구역에서 사는데 10년 동안 여자가 기다린다? 이거 사실 기다려도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이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흑수저 남자들은 그냥 여자친구에게 단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금수저들은 7일에서 15일 후에 오잖아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들에게 딴짓하면 뒤진다, 한마디로 바람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대를 갑니다. 보통 북한의 열차들은 한 3번 정도의 기적을 울리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기차가 출발하는 줄 모르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번 정도 이제 경적을 주고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인들을 싣는 기차도 3번의 경적을 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눈물바다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실 흑수저들 같은 경우는 애를 군대에 내보내면 10년 동안 연락도 받을 수 없고 애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그냥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었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부모들이 이제 옥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통곡 소리로 이제 온 욕을 꽉 메웁니다.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애들은 이제 신병 훈련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금수저들도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병훈련소 일과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해요. 아침 6시 기상, 아침 운동, 친구류 정돈, 대열 상하, 아침 식사. 이 아침 식사에 가면 이제 쏘군 옥수수 혹은 이제 쏘군 밀로 만든 밥을 줘요. 쏘군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반찬. 쏘군 염장무, 쏘군 배추. 사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저도 군대에 갔을 때 한 3일 동안 이제 음식을 못 먹었어요. 하지만 한 3일 굶고 나니까 배도 고프고 다른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군사복무를 계속 해야 되고 저는 4일째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 정치상하, 뭐 김부자 세뇌도 하고 미제, 그리고 뭐 남조선 괴뢰 일제를 미화하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후에 이제 군사훈련, 대열, 체역, 사격, 농사 준비를 많이 해요. 이제 인분, 이제 사람 그 인분과 여러 가지 동물 배설물을 이제 풀과 섞어서 거름을 만들죠. 그 거름을 밭에 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금수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어요. 왜냐면 그들은 자유를 구속받아 본 적도 없고 손에 농사도구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거기도 군할 잡은 고기를만 먹고 쌀에서 쌀을 골라 먹던 애들이 썩은 옥수수나 썩은 밀로 만든 밥에 반찬을 썩은 염장무, 염배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의 가오가 있어요. 자기들이 양반인데 어떻게 이런 썩은 음식을 먹겠냐. 그래서 단 한 끼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다 보면 배도 고프고 이 금수저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하루하루예요. 그러다 보면 엄마에게 일주일 혹은 15일 정도는 버티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포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주일 혹은 이제 한 15일 정도를 보내면 이제 금수저를 찾아서 이제 대렬참모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인사참모 같은 사람인데 보통은 이제 사단이나 여단 대열참모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신병 훈련소 대렬참모에게 이제 서류 한 장을 이제 탁 던져줍니다. 딱 던져주면서 야 임마는 다른 신병 훈련소로 배치돼서 되니까 이놈 군인 서류 주라. 금수저의 서류를 챙겨서 하단 대렬참모는 이제 불을 데리고 철조망 밖 신병 훈련소 밖으로 나옵니다. 신병 훈련소 밖에는 금수저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금수저와 금수저의 어머니가 만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슬픈 모자의 상봉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대렬참모는 이 군인을 데리고 나온 것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울고불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마른 기침을 해댑니다. 하지만 진짜 마른 기침을 하는 이유는 아들을 데려다 줬으니까 빨리 합당한 금액을 나에게 줘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금수저의 어머니는 달러 봉투를 이제 건넵니다. 그러면 왜 북한 돈도 있는데 왜 달러로 건네냐? 대렬참모 같은 간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제 달러는 뇌물 행위가 가능하지만 이 위대한 수령님이 있는 최고 존엄이 있는 돈으로 어떻게 더러운 뇌물 행위를 하겠냐? 그러니까 더러운 미제 돈으로 뇌물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북한 돈이 워낙에 휴지 쪼가리니까 이 휴지 쪼가리를 가득 이제 가져가느니 그냥 진짜 돈 같은 돈 달러로 조금 주머니에 싹 넣고 이제 가고 싶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거래를 달러나 아니면 중국 돈으로 하지 이 북한 돈은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진짜 뭐 오이 사고 계란 한두 개 사고 할 때는 북한 돈을 쓸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달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1년 동안 부대 한 번도 오지 않고 너는 평균 시가가 한 4,000달러 정도 했어요. 이 4,000달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 북한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를 주면 대렬참모는 조용히 이제 가죠. 그러면 금수저는 어머니가 준비해온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 집에서 군사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전에 이제 한국 예능 봅니다. 이제 무릎팍도사.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재미있게 봤던 한국 예능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PC방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것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했던 게임인데요. 하여튼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식당으로 부릅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이들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식당 접대원들의 이제 성희롱을 꼭 빠지지 않고 하죠. 북한 식당은 보통 보면은 한국과는 달리 식사, 노래, 그리고 유흥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식당들을 많이 찾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금수저의 아버지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 아니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맨날 놀기만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독도 경비에서 이제 지독체라는 걸 무조건 갖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이 주머니에서 돈을 빼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 심리를 배워라. 강제로 착취하던 시대는 끝났다. 백성의 심리를 잘 알아야 충분한 착취를 할 수 있고 우리의 가문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심리학, 컴퓨터, 영어, 중국어, 음악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 박사, 컴퓨터 박사, 영어 박사 박사들이 이제 금수저의 집에 항상 상주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에서 8년에서 9년 정도의 자기 개발을 한 금수저는 9년 차에 다시 군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한 1, 2년 정도 군사복무를 한 후에 이제 10년 만기가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놀러 올 때는 병사,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등병으로 왔지만 한 9년 정도 집에서 놀고 부대로 돌아갈 때는 보통 병장으로 갑니다. 이 금수저가 집에서 놀고 있는 동안 금수저의 서류는 열심히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 자, 금수저의 서류 군사복무. 이 금수저가 한국 예능을 보고 있을 때 이제 대렬참모 왈 이 서류에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조국 통일에 앞장선 김영철 동무를 중국 병사로 승진시킨다. 이렇게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다른 부대로 서류를 옮깁니다. 실질적인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군인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PC방에서 게임할 때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고 있을 때 대렬참모는 또 이렇게 타이핑합니다. 사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영철 동무를 상급 병사로 승진시킨다. 그리고 또 다른 부대로 서류를 옮깁니다. 또 이렇게 승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 식당이나 노래방을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북한 노래의 99%가 대부분 김부자를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 나온 노래, 이제 요즘 틱톡에서 난리 났다는 김정은 찬양 노래라고 합니다. 실내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이 없이 못 살아. 이런 노래를 부르면 대렬참모는 또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김영철 동무를 중사, 병장으로 승진시킨다. 그리고 다른 부대로 서류를 옮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복무를 하는 병장들은 얼마나 분노할 일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서류를 옮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단에서 요단, 연대에서 연대, 심지어는 군단에서 군단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짝퉁 금수저. 짝퉁 금수저는 어떻게 군사복무할까요? 이 짝퉁 금수저는 오리지널 금수저보다 돈과 권력이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병훈련소에서 군인선서도 하고 그 신병훈련도 다 마칩니다. 보통 북한은 군인선서를 해야 군인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오리지널 금수저들은 군인선서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다 도망가요. 왜냐면 북한에서 보통 신병훈련소에서 한 달 후에 군인선서를 하고 신병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그 전에 다 도망을 갑니다. 자, 군인선서 하고 이제 신병훈련 3개월 꼬박 채우고 그리고 자대 배치까지 받아요. 그리고 또 자대 배치에서도 한 2개월에서 3개월의 군사복무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짝퉁 금수저들은 집에다가 이제 빨리 살려달라고 이제 SOS를 겁나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이제 집의 부모들은 이제 대렬참모, 이제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등 계급에 맞는 이제 구매 축정을 해야 돼요. 아, 이 가격이 적절하냐, 평균 시가에 맞냐, 비싼 건 아니냐, 비싸면 뭐 부대를 옮기든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가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제 구매액의 30%를 이제 입금합니다. 대열참모, 대대장, 대대정치던, 중대장, 뭐 중대정치던 다 자기 구매액이 있을 거잖아요. 입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짝퉁 금수저를 집으로 보내줘요. 이제 도착하면 또 30%를 이제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에서 10개월 정도 놀고 이제 부대로 돌아갈 때 그때 남은 잔액 한 40%를 입금을 합니다. 평균 가격은 평양시 기준으로 볼 때 1000에서 1500달러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사연은 보통 이제 병치료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짝퉁 금수저들에게 몇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오리지널 금수저는 일가 생활을 전혀 하지 않지만 짝퉁 금수저는 보통 1년에 2, 3개월 이제 군사복무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금수저는 다른 군인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짝퉁 금수저는 이게 한 2달은 군사복무를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집에서 놀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군인들이 기분이 별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는데 8개월, 10개월씩 집에서 놀고 온다. 그럼 이제 다른 군인들이 이제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 저놈은 군사복무를 집에서 하나? 군사복무를 하는 거야? 아니면 군사놀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불편한 이제 감정을 표출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짝퉁 금수저는 2년에 3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깁니다. 대신에 부대를 한 번 옮길 때 짝퉁 금수저는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놀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짝퉁 금수저는 좋아합니다. 또한 오리지널 금수저와 마찬가지로 부대를 옮길 때마다 승진이 돼요. 이제 마지막 종착중대에 갈 때는 이제 병장으로서 가서 나머지를 채우고 이제 10년 마치고 제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리지널 금수저와 짝퉁 금수저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보통 차이점은 짝퉁 금수저는 돈은 적게 들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귀찮고 자기개발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통점은 10년 동안 80에서 90%, 8년에서 9년 정도는 집에서 노는 둘 다 군사 놀이형 군사복무를 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또 군사복무 9년 차에는
모두 부대에 돌아가 군사복무를 해야 된다. 이것 또한 둘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짝퉁 금수저든 오리지널 금수저든 9년 차에 부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이 아니면 취직이나 출세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라면 제대군인 당원은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수저들이 그 조선노동당 당충 하나 살 수 없냐?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대에 가냐? 집에서 놀면서 당충을 사는 것은 부대에 가서 군사복무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보통 1년 정도 중대 생활을 하면 조선노동당 당충을 500에서 1000달러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대 환경에 따라서 뭐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놀면서 당충을 사려면 평균 10,000달러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서 금수저의 이 부모들은 가성비를 엄청 잘 따지다 보니까 가성비에 맞게 애들을 이제 마지막 1년은 부대에 가서 생활하라고 보냅니다. 그렇다면 금수저들이 마지막 1년은 제대로 군사복무를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부대 주변에는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 그리고 음식물을 파는 이런 사택들이 있어요. 여기서 금수저들은 이제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한국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여기서 놉니다. 놀다가 저녁에 잠잘 때만 중대에 이제 들어가서 자요.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보통 금수저들이 이것에서 한 달 생활비는 한 100달러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년 기준 봤을 때 한 1200달러. 그래서 당중을 사는 비용까지 한 2000달러면 충분히 해결이 돼요. 이렇게 싼 값에 당중도 사고 좋은 대학도 추천받고 그러고 제대하면 이제 우리 아저씨께서 엄지척 해주십니다. 이런 군사복무가 북한 남녀 모두가 이제 부러워하는 베스트 군사복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위 1%의 금수저들은 운수저들과 비슷한 군사복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1% 금수저들의 자녀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불법을 하는지 가족 구성원을 일일이 감시하기 때문에 다른 금수저들처럼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북한에서 독재 국가에서 살려면 그 왕가 이 아저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그래야 그나마 살만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금수저들의 슬기로운 군사복무를 들여다봤는데요. 앞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